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지요. 이번 라운드 역시 많은 경기가 취소가 됐습니다. 이번 26라운드는 단 4경기만 치러졌는데요. 단촐하게 치러진 26라운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치러진 라치오와 볼로냐의 경기, 라치오가 또 이겼습니다. 2대0 승리. 이 경기에서 임모빌레는 침묵했는데요. 잘 나가는 팀이 다들 그렇듯 라치오도 또 다른 해결사가 있었으니 이번 경기는 루이스 알베르토가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팀의 선취골을 직접 넣기도 했고요. 호아킨 코레아의 추가골 어시스트까지 해냈습니다. 물론 라치오에게 위기도 있었습니다. 특히 2골을 내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라치오는 운이 참 좋았습니다. 첫 실점은 댄스웰 선수의 팔에 볼이 맞았다는 판정이 나와 취소가 됐고요. 두 번째 실점은 골이 들어가기 전 팔라시오의 옵사이드가 판독이 됐습니다. 동그라미 안쪽을 보시면 느끼실 텐데 정말 살짝 앞서 있었습니다. 물론 유벤투스의 경기가 연기되는 바람에 어부지리이긴 했지만 드디어 라치오가 리그 1위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제 리그 21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패만 안 당한 게 아니라 21경기에서 17승 4무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치오에게는 축하할 일이 한 개 더 있는데요. 이번 경기로 스테판 라두 선수가 라치오 소속으로 리그 3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라치오의 레전드길을 걷고 있는 라두인데요. 라치오 소속 리그 최다 출장 기록은 푸치넬리가 세운 319경기입니다. 라두가 무난하게 역대 1위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라두 선수는 라치오 소속으로 총 372경기를 뛰었습니다. 이 부문 1위는 주세페 파발리의 401경기입니다. 역시 라두가 이 기록도 역대 1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라치오에 와서 탈모가 오고 다시 풍성해질 때까지 참 라두를 오랫동안 봐오긴 한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나폴리와 토리노의 경기는 나폴리가 2대1로 이겼습니다. 이번 경기는 나폴리의 수비수들이 다 했습니다. 2골 모두 수비수가 만들어냈죠. 특히 마놀라스의 활약이 반가울 수 있는 나폴리겠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저조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 시즌 유독 잦은 부상을 당하고 있는 쿨리발리가 언제 100%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을지 짐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놀라스의 활약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가투소 감독의 평가가 다시 엇갈리고 있는데요. 가투소 감독에 대한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만 가투소가 안첼로티 후임으로 부임하면서 첫 6경기에서 2승 4패를 기록했을 때는 전술적 한계가 뚜렷한 감독이다. 빅클럽 깜냥은 안 되는 감독이다라는 평가가 줄을 이뤘는데요. 최근 9경기에서는 7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테르도 이기고 바르셀로나와도 비겼지요. 그러자 밀란에서 자르면 안 됐다. 챔스권 경쟁팀에 걸맞은 감독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를 더 많이 하긴 했지만 완전히 망해버린 이번 시즌 나폴리를 6위까지 올린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저나 지난 피오렌티나전 패배 이후 경기장에서 눈물을 흘렸던 나폴리의 꼬마 팬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인시네가 공개적으로 꼬마 팬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이 이후 나폴리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먹으니까 이게 되긴 되네요. 임마 하니까 되잖아. 반면 상대팀 토리노는 감독을 바꾼 뒤에도 쉽사리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새 리그 6연패에 빠졌는데요. 토리노가 6연패를 한 건 06-07 시즌 이후 13년 만이라고 합니다. 팀은 졌지만 토리노의 시리고 골키퍼 하나만큼은 확실히 빛났던 경기였는데요. 이번 경기도 숱한 실점 위기를 선방으로 막아냈습니다. 최근 세리아 축구판에서 시리고 골키퍼만큼 극한 직업이 있을까 싶은 활약인데요. 볼 때마다 참 안쓰러운 선수입니다. 나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느새 토리노는 15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 진심 강등권을 걱정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레체와 아탈란타의 경기. 아탈란타가 7대2로 이겼습니다. 축구판의 마동석 같은 새끼들. 만나는 팀마다 뚝배기를 박살내버리고 있는데 이번엔 레체가 걸렸습니다. 이 새끼들은 죄질이 참 나빠요. 2골을 먼저 집어넣고 앞서가다가 일부러 그랬나 싶을 정도로 곧바로 2골을 내주면서 동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5골을 휘몰아쳐버립니다. 잔악무도한 새끼들. 이럴 거면 동점을 왜 내준 겁니까? 괜히 희망 고문만 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졸라 밟아버리지. 이게 영화에서 보던 맞다이 조건 그런 겁니까? 맞다이 조건 갖춘 건데 비겁박인 새끼야. 어쨌든 엄청난 경기였기 때문에 각종 기록들이 쏟아진 한 판이었는데요. 일단 아탈란타는 올 시즌 5번째 5득점 이상 경기였습니다.
이 기록은 58-59 시즌 AC 밀란 이후로 61년 만에 나온 기록이고요. 또 25경기 만에 팀 70득점을 넘어섰습니다. 이 기록 역시 58-59 시즌 피오렌티나 이후로 61년 만의 기록입니다. 레체 역시 이 경기로 기록을 2개 썼는데요. 일단 지난 라운드 로마전 4실점 이후에 이번 경기 7실점을 하면서 세리아 역사상 처음으로 2경기 11실점을 한 주인공이 됐습니다. 또 지울리오 도나티 선수는 레체 역사상 처음으로 세리아 한 경기에서 자책골과 골을 모두 넣은 선수로 이름을 올리게 됐죠. 도나티는 인테르 유스 출신이라 조금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나저나 아틀란타에게 5득점 이상 경기를 따지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번 시즌 7득점 경기를 3번이나 했거든요. 진짜 미친놈들이죠. 그리고 아틀란타가 더 무서워질 것 같습니다. 부상 복귀 이후로 좀처럼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던 자파타가 이번 경기 해트트릭을 했거든요. 얼마나 더 골을 쳐넣으려고 하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는 팀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칼리아리와 로마의 경기였습니다. 난타전 끝에 로마가 4-3으로 이겼습니다. 로마 라인업에서 주목할 점이 있다면 우선 미드필더 비아르가 로마 데뷔전을 치렀다는 점이 있고요. 제코 대신에 칼리니치가 선발로 원톱 자리에 나섰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저는 쎄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가장 쎄했던 칼리니치가 팀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멀티골을 기록했거든요. 특히 칼리니치의 첫 골은 지난 시즌까지 로마에 있었던 루카 펠레그리니가 친정팀을 도와줬는데요. 완벽하게 크로스를 받아서 칼리니치에게 꾸러시를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골이 칼리니치의 로마 이적 첫 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로마 승리 1등 공신을 꼽자면 미키타리안인데요. 진짜 최고급 스탯 세탁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스탯을 올렸는데 칼리니치에게 배달한 어시스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밖에도 폼이 많이 올라온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데뷔전을 가졌던 비아르, 생각보다 꽤 괜찮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좋은 선수인데 볼 간수나 패스 능력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좋은 로테이션 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로마 수비가 조금 아쉬웠어요. 실점 장면 시 너무 뒷걸음질 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스몰링은 핸드볼로 PK를 내주기도 했는데요. 요즘 스스로 몸값을 계속 깎아나가고 있습니다. 잘하면 내년에도 로마에서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3골을 쳐먹었지만 4골을 넣으면서 완벽한 본프레레 축구를 했던 이번 라운드 로마. 이번 경기에서 로마가 거둔 수확을 하나 꼽자면 저는 이 두 선수, 클루이베르트와 윈데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두 선수의 활약은 윙이 부족해 고민하던 로마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잘했습니다. 반면 어느새 11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칼리아리. 결국 이번 경기를 끝으로 칼리아리의 마란 감독은 경질됐습니다. 그야말로 감독의 저승사자가 돼버린 로마입니다. 이번 시즌 로마전을 끝으로 경질된 감독이 벌써 3명째인데요. 우디네스의 투도르 감독, 피오렌티나의 몬텔라 감독에 이어서 칼리아리의 마란 감독까지 로마전을 끝으로 잘렸습니다. 26라운드 이야기는 경기 수가 적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가 됐던 파르마와 스팔, 밀란과 제노아, 삼프도리아와 베로나, 우디네세와 피오렌티나, 유벤투스와 인테르, 그리고 사수올로와 브레시아의 경기는 이번 주에 치러지게 됩니다. 즉 이번 주에는 딱 6경기만 치러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양반의 대가리 속이 참 궁금해요. 세리아 회장 달피노인데요. 무슨 운영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 취소를 할 거면 전경기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전경기 무관중으로 진행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팀은 경기하고 어떤 팀은 안 하고 이게 뭐냔 말이에요. 특히 취소가 됐던 26라운드 잔여 경기를 이번 주에 무관중으로 하게 된 것도 이탈리아 정부가 됐고 그냥 무관중으로 해 라고 지시해서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이럴 거면 진작에 무관중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올해는 유로 대회가 있기 때문에 시즌을 무조건 5월 25일에 끝마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경기 취소시키는 이유가 진짜 알고 싶습니다. 아무 계획도 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기생충 영화를 너무 감명 깊게 봤나?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만주라네. 무계획이야, 무계획. 어쨌든 26라운드 나머지 경기가 이번 주에 치러지게 되면서 이번 편은 26라운드 일부로 명명하면 되겠네요. 나머지 경기 리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